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혹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부터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던 저는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회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온종일 도서관에서 지내다 보니 머리는 산발에 추리닝에 뿔테 안경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꼴로 도서관을 누볐어요. 그때는 목표가 너무 명확했기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한 남자 때문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도서관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저에게 그는 커피를 건네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 별건 아니고 저 모르세요? 6개월째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커피가 1+1이라. 아, 네, 맞은편에 앉으신 분. 말은 아는 얼굴인 양 말했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되돌아 생각해보니 6개월간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도 모를 정도로 주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안면을 트게 된 저희는 가끔 휴게실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옆에 앉아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뭐 그렇다고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이까진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 정도의 심심한 관계였죠. 둘 사이에 변화가 온 건 시험 스트레스로 거의 멘탈이 날아가 버려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공부 안 될 때는 머리 한번 쉬어주는 것도 좋다며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시험이고 뭐고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와 포장마차에 가서 오돌뼈 안주에 소주 한잔하며 주절주절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자주 마주쳤지만 서로에 대해 무언가 물어보지 않았던 관계였던 터라 그제야 그가 저보다 1살 많은 공무원 준비생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미 제가 로스쿨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뭐 제 책상만 봐도 로스쿨 준비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였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간만에 술자리는 제 복잡했던 머릿속을 상쾌하게 해주기에 충분했고 그 한 번의 술자리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쉬는 시간에 대화 나눌 친구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며 서로의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만남이 있다면 이별도 있는 거겠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는 도서관을 떠나게 되었고 별 사이는 아니었지만 있다가 없으니 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는 크게 느껴졌어요.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험 막바지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나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뒤에서 툭툭 쳐서 돌아본 그곳에는 그가 서 있었어요. 예진 씨, 잠깐. 그는 무사히 임용되었고 제가 말동무 해줘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시험 공부에 방해될까봐 찾아오지 못했답니다.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한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제가 만든 초콜릿이에요. 곧 시험이시죠? 시험 잘 보시라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술 한잔 해요. 제가 할 말도 있고요. 초콜릿과 간단한 인사만 전해주고 그는 돌아갔고 저는 인생을 건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것저것 생각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겼는데 그렇게 시험은 무사히 끝나게 되었죠. 가채점 결과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저는 도서관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제야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가 준 초콜릿 상자에는 그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시험도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그냥 편하게만 생각했던 자리라 평소대로 추리링 차림으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서의 그는 평소에 도서관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라 깔끔한 댄디남 그 자체였어요. 아, 예진씨, 여기. 오랜만이에요. 저를 보고 활짝 웃는 그의 모습에 순간 살짝 심쿵했어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던 그는 뜬금없이 저에게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고백을 했어요. 긴장해서 손을 덜덜 떨면서 꽃다발을 내미는 그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죠. 그리고 저도 연애 안 한 지가 몇 년째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랫동안 연애 휴식 중이어서 그런지 순간적인 감정에 저도 모르게 승낙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시작된 저희의 연애는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공무원이던 그는 제가 로스쿨 입시와 면접 준비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절 서포트해줬고 날이 갈수록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 로스쿨 입시도 끝나지 않은 제가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해도 몇 년은 더 공부해야 하는 입장이라 연애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줬던 그 남자 덕분에 저에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도 언젠간 이 남자랑 결혼할 거 조금 서두른들 뭐가 다르겠냐라는 생각도 들었죠. 로스쿨에서 가장 바쁘다는 2학년을 마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숯불갈비집을 운영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한다며 매번 고기 구워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고작 로스쿨 학생신문이었던 저를 변호사 며느리라며 좋아해 주셨죠. 결혼 후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해서인지 공부도 더 잘 됐고 무사히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변호사가 된 저는 양가 부모님의 자랑이자 남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변호사가 된 후 제대로 하늘 한번 못 쳐다볼 만큼 바빴어요. TV에서 볼 법한 대형 로펌은 아니었지만 꽤나 내실 있는 로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여느 1년차 변호사처럼 로펌의 사소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서 퇴근하는 날보다 사무실에서 날밤 지새는 경우가 더 많을 지경이었어요. 시대의 행사에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시부모님께 죄송할 뿐이었죠. 그래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한 번 더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시부모님을 위해 동남아 여행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5일씩이나 가게를 닫는 건 음식 장사에는 치명적이라 고민이 되었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선뜻 나서주셨어요. 젊을 때 가게도 해보신 분이거든요. 5일 정도는 가게 관리해줄 수 있다며 사돈 첫 해외여행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겠냐고요. 그렇게 엄마가 여행 기간 동안 가게 일을 봐주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첫 해외여행을 잘 다녀오셨어요. 저도 며느리로서 뭔가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는데 저희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행한 호의가 나중에 어떤 일을 몰고 올지 이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바쁜 생활은 이어졌고 제 성의를 금전적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언제부턴가 시댁 식구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애기야, 너 바쁜 건 아는데 내 친구들 모임 있는데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면 안 되니? 내가 변호사 며느리 자랑을 엄청나게 했더니 한번 보자고 하네. 어머님 친구들이 모인 자리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잠깐만 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에 모임 장소로 찾아갔어요. 어머, 진짜 왔네. 잘 나가는 변호사 며느리. 잘 왔다 애야. 내 친구들 인사하렴. 오늘 내 며느리가 쏠 거니까 마음껏 먹어. 바쁜 사람 불러낸 것도 모자라 밥값도 내라고? 굳이 내라고 안 했어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와 동의도 없이 당연한 듯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시댁을 찾아뵙고 정중하게 어머니께 오늘 일에 관해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저와 얘기도 없이 갑자기 제가 내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시어미가 친구들 모임에 며느리 한번 불러내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변호사 일은 너 혼자 다 하니? 일부러 너희 사무실 근처로 약속도 잡았잖아. 옆에서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언니, 밥 한 번 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이에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니가 그렇게 변호사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오빠가 뒷바라지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제 돈 내고 밥 사고 하는 게 당연한 듯 말하는 시누이의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남편 덕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굳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수시로 연락하셔서 제가 ATM인 양 100만 원, 200만 원씩 빌려가셨는데 저도 월급쟁이 변호사라 그런 것들이 부담됐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갚겠다며 빌려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도 어느새 4년차 변호사가 되니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되었어요. 문득 어젯밤 엄마의 통화에서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포도를 사들고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어요. 집에 아프다는 엄마는 없었고
아빠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하셨어요. 예진아,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저번에 사돈 여행 갈 때 가게 봐준 적 있지 않으냐. 그 이후로 심심하면 가게 일 좀 도와달라고 불러댄다. 네 시어미가 말이다. 내가 너희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해도 혹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시댁에서 미움받을까 봐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가게 나갔다. 순간 저는 머리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멍해졌어요. 왜 엄마가 시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아니 그걸 나는 지금까지 왜 몰랐던 거지? 우리 엄마는 지금? 저는 당장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시어머니는 보이지도 않고 저희 엄마를 직원처럼 부리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돈어른, 거기, 불판, 아니 거기 말고! 엄마를 직원처럼 부리는 시누이의 명령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엄마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고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는 시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여기는 웬일이에요? 아가씨, 우리 엄마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아가씨 말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불판을 닦고 있냐고. 제 호통에 가게는 조용해졌고 엄마는 오히려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예진아 그만해. 사돈이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나온 거야. 금방 갈 거야. 흥분한 저를 말리는 엄마의 모습에 참아오던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엄마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내가 이제까지 뭘 한 건지 누가 부모한테 이런 꼴 당하게 하며 살고 싶겠냐고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면 전 변호사고 뭐고 다 필요 없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향했고 제 시누이가 연락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도 가게로 나와 있었죠. 어머님,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아니, 내가 오늘 모임이 좀 있어서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부탁했더니 용돈 벌겠다고 흔쾌히 오시더라.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겨우 모임하겠다고 아픈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꼭 모임 나가야 한다고 아프다는 엄마 나오라고 쏘아 붙이셨다면서요. 참 너희 엄마도 조잡스럽게 별 말을 다 한다. 또 신우는 눈치도 없이 끼어들어서 간신히 잡고 있던 저의 이성의 끈을 끊어놨죠. 언니 진짜 너무하네.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돈어른 용돈이라도 벌라고 일자리 중에 누군데 고마워하지를 못할 망정 어디서 행패해요 행패. 언니는 위아래도 없어요. 행패? 사돈 용돈을 줘? 그래서 너희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불러서 하루에 2만 원 주고 일 시켰니? 양심이 있으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고 일 시키던가. 너는 하루에 2만 원 받고 일해볼래?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정말 기가 막혔죠. 당신 그만해. 아무리 화가 나도 시누이한테 너가 뭐야 너가. 엄마도 집에서 적적하신 장모님 생각해서 일거리 주신 건데 지금 당신이 너무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 돈 적게 줬다고? 이 인간도 이미 지 엄마가 우리 엄마 일 시키는 거 알고 있었던 눈치인데 남편의 기도 안 차는 소리에 저는 저 인간들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제대로 치사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 치사하다. 너희한테 내가 진짜 치사한 게 뭔지 보여줄게. 내가 호구라서 지금까지 참고 산 줄 알아? 너희는 적당히를 모르네. 누군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거 권리 있냐 굴어대는 꼴 더는 못 봐. 너 이제 막 나가는구나. 변호사라고 해서 이쁘게 봐줬더니 아주 막대 먹은 애구나. 우리 아들이 헌신해서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자기 변호사라고 유세를 떨고 있네. 참, 귀에 박히게 듣던 그놈의 아들 헌신. 저 인간들에게 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요.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비며 수험 비용은 모두 친정 부모님이 다 대주셨는데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본인들이 다 한양구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희 엄마 근로계약서 썼어요? 일단 근로계약서 위반, 최저시급 미준수. 여기 언제 위생점검 받으셨나 한번 문의해봐야겠네. 여기 현금 받으면 할인해주죠? 참 걸릴 거 많네요. 기다리세요. 행정처분 곧 날라올 테니. 뭐라는 거야? 치사하게 이럴래? 그래도 가족끼리 1억이야? 아니, 난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 안 해. 우리 집 호구로 아는 집안이랑은 더는 같이 못 지내. 제 이혼 선언에 순간 분위기는 싸해지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눈치였어요. 아가야,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아니요, 저 흥분 안 했어요. 일단 어머님 2년간 매달 돈 빌려가신 거 이제 갚으셔야죠. 무슨 돈? 그거 그냥 준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님이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준 거지. 제가 속았지 일해서 번 돈을 왜 주겠어요. 저 변호사예요.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건데요, 뭐. 어머님이 돈 빌려달라는 카톡 제가 입금한 내역 다 갖고 있고요. 저랑 법으로 싸워서 이기실 것 같으면 한번 버텨보세요. 3,200만 원. 이자는 안 받을게요. 빠른 시일 내에 붙여주시고. 거기 아가씨? 그쪽도 나랑 정리할 게 남았지? 너 카페 차린다고 나한테 4천만 원 빌려간 거 당장 갚아. 빌려갈 때는 몰랐겠죠? 이런 날이 올 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툭툭 빌려주니 마치 자기 돈처럼 느껴졌겠죠. 당장 감당하지 못할 돈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그 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잠깐만. 지금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잠깐 우리가 착각한 것 같아. 그러니 내 얘기 좀. 아니 됐고 네 말대로 나 치사한 인간 맞으니까 너도 당장 이혼서를 받을 준비나 해. 아 그리고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또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하도 징징대서 세차 뽑아준 거 할부 30개월 남았으니 네가 알아서 갚아. 네 월급으로 채워지겠니? 정말 다 쏟아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호구처럼 살았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사돈 가게에서 불판 갈고 있는지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고, 제 걱정에 안 해도 될 일까지 겪게 된 엄마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직 소송 중에 있지만 사무실 동료들도 제 이혼 소송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무난하게 좋은 결과 거둘 것 같아요. 친정한테 못했던 효도도 하며 제 할 일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꽉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